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증여세, 납부세 공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증여세는 이렇게 증여세, 납부세 공제는 그 증여가 수에 이루어졌을 때 최종 증여 때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합산 과세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그럼 그 직전에 냈던 그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를 해줌으로써 이중과세 조정이 되는지 뭘 유의를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문가들을 위해서, 세무 전문가들을 위해서 그 임채문의 그 상속증여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전문가들은 별도로 그 방에 와서 이렇게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약간의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납부세 공제, 이런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이건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한도액이 있는데 이 한도액은 이렇게 합산 직전 증여세는 우리 아시다시피 증여일로부터 그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이렇게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여를 했는데 종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합산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 그럼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 10년 전에 증여한 것도 있고, 이 시점에서 보면 10년 전이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합산이 됐는데,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10년을 경과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증여세를 안분해서 할 건가? 또 이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 표준이 당해 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 합계액에 대한 과세 표준, 이 비율로 해서 증여 시점의 총 산출세, 그러니까 증여 이 최종 시점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합계액 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 표준, 이 비율대로 해서 이걸 한도로 해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이렇게 우리 증여세를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증여를 했는데 과세 표준이 이렇게 증가되면 대부분 경험치로 보면 이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한도로 해서 공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증여세 과세 표준이 늘어나면. 그런데 왕왕 보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럼 최초 증여를 할 때는 증여를 큰 금액을 증여를 했는데 순차적으로 적은 금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점, 최종 증여 시점에서 보니까 이 크게 증여했던 그 증여가액이 10년을 경과해버려요. 그럼 증여세 산출세액이 대폭적으로 이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대폭적으로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 1번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 한도액에 걸려가지고 한도액으로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전문가 회원들로부터 질문을 자주 받는 부분입니다. 왜 어쩔 때는 1번이 한도액이 되고 어쩔 때는 2번이 한도액이 되는데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늘 납부세액 공제할 때는 두 가지로 해서 두 개 중에 적은 금액이 납부세액 공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구체적인 그 해석 사례나 그런 좀 복잡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산한 증여세 이제 과세 표준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과산의 그 직전, 그러니까 동의들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를 받았던 그 가산한 증여재산은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그 증여재산 공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왜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냐고 그러면 그 직전에 증여재산 공제를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먼저 받아버렸거나 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순차적으로 계속 증여를 받아오고 있는데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증여재산 공제를 먼저 받아버렸다. 그럼 증여재산 공제를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경우라든지 직전 연도에 뭐 직전 전기에 먼저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버렸다든가 그럼 당의 증여재산 공제는 안 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재차 증여 합산과세가 적용될 때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증여재산 공제를 안 했다 그러면 이 당의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뭐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안분해서 그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해서 그 차감한 금액을 그 과세 직전 증여분의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는 동일인 합산과세에서 배제한다.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 부모는 뭐 동일인으로 보잖아요. 근데 부모가 동일인으로 보는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그런 상태에서 부로부터 증여받고 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부가 갑자기 뭐 사망을 해버렸다. 그런데 다시 뭐 모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부부는 뭐 이때쯤에서 부가 사망을 했다. 10년 이내에. 그랬을 때도 그러면 10년 이 시점에서부터 이 시점이 10년 이내라고 해서 부부 동일이라고 해서 합산과세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사망자는 뭐 동일인 합산과세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네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합산과세 한 후에 부가 사망해서 모가 재차 증여할 때 그럼 모의 종전금만 합쳐주잖아요. 이 예규에서. 그럼 종전 모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재산 산출세는 뭘로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예규가 되겠습니다. 이 해석 사례는 그러면 부모가 합쳐가지고 증여세를 산출세액을 계산했으니까 이때는 부모의 증여재산 가액을 안분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네 번째 제일 아래 뭐 이거 상정법 58조 1항 단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부가제척 기간이 만료됐으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단 부가제척 기간이 증여세는 15년이잖아요. 현재부터 15년이 만료돼 버렸으면 증여세 과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증여세 과세 할 수는 뭐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로 보니까 한 17년 정도의 증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A 시점 17년 전 것은 증여세 과세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한 10년 전쯤 보니까 동의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 10년 전 것을 과세를 할 때는 10년 전 거에 다시 동의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 합산과세를 하잖아요. 이렇게 합산과세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안 했으니까 뭐 납부세입 공제도 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안 받았는데 납부세액 공제를 해줄 리는 없지요. 실무적으로 보면 증여세액 공제도 상당히 거래 건수가 많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증여세 우리 의뢰인들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요. 이게 증여세 한 20, 동일인으로부터 20, 30건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복잡한데 수백 건 동일인으로부터 수백 건 고지를 이렇게 받는다. 그럴 때는 이 증여세 공제, 직전 증여세 공제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한두 번 증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증여 횟수가 동일인으로만 더 많다. 그러면 증여세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예규라든가 아니면 법적 한도액이 얼마인지 그걸 잘 따져보고 해야 오류나 실수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